소금 없이 못 살아 시작할게. 이건 설명문이고, 설명문은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야. 정보를 제공하는 글. 제목 봐. 소금 없이 못 살아요. 그러면 소금이 어떻다는 거야? 꼭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얘기하겠어? 부정적인 걸 얘기하겠어?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겠지, 그지?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그런 글이야. 그러면 본문 볼게. 설명문이니까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눠지거든. 처음 부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들은 대부분 물, 식량과 더불어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소금을 생산하는 도시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자, 여기서부터는 소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야. 자, 소금을 생산하는 도시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대.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소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소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첫 번째. 자, 소금이 생산되는 도시는 크게 부자로 살 수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 소금이 이동하는 중심지에는 교역로가 발달하였다. 교역로, 그곳이 교통의 요지였다는 거야. 그러면 요게 이제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고 하니,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대. 그건 사례 세 번째지. 사람들이 소금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만하다. 요까지가 소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사람들은 조그만 알갱이에 불과한 소금을 왜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였을까?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니? 중심화제가 뭐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소금이지, 그지? 질문을 통해 중심화제가 뭐라고요? 소금. 화제는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거리. 화제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고,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고, 그리고 볼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운데 부분이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소금. 자, 소금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그지? 소금은 나트륨 원자 하나가 염소 원자 하나와 결합한 분자들의 결정체에 지나지 않고, 자,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가 결합한 거래. 이거면 소금의 화학적 정의지, 그지? 소금의 화학적 정의가 나트륨 하나, 원자 하나, 원소 원자 하나 라는 거고, 지나지 않고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도 하루에 몇 그램? 3g 밖에 안 된대.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누어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얘가 나트륨하고 염소 이온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디에?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친대. 자, 소금의 역할 첫 번째 나왔네. 소금의 역할 첫 번째,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생명을 유지함. 3g 밖에 안 되지만 생명을 유지해 준다. 예를 들면 예시지. 우리 설명 방법에서 예시에 해당되는 거고, 혈액이나 위액과 칼로 하자. 혈액이나 위액과 같은 체액의 중요 성분이 되어, 자, 혈액, 위액과 같은
체액의 주요 성분이 되어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 몸에 쌓인 각종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야. 소금이 여기까지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혈액이나 이액 같은 체액의 주요 성분이 된대. 소금이. 그래서 영양소를 우리 몸에 구석구석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기도 한대. 그래서 이처럼 소금은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자, 생명 유지에 대해서 생명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래.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어떤 관점,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금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소금은 주로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동물 대부분은 소금을 아끼기 위해 아예 땀을 흘리지 않거나 오줌도 아주 적게 누도록 진화해 왔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땀과 오줌으로 아낌없이 소금을 배출한다. 다른 동물들 어때요? 오줌을 적게 누도록 진화해 왔대. 땀과 오줌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동물 대부분은 하지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땀과 오줌으로 아낌없이 배출한대. 따라서 사람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여 보충해 주어야만 한다. 다른 동물들은 사람들만큼 이렇게 소금을 보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간은 땀과 오줌으로 충분히 배출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섭취해 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요게 이유에 해당되는 거지. 자, 채집과 사냥으로 먹을거리를 구하던 옛날에는 주로 고기에서 염분을 섭취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자, 처음에는 옛날에는요. 채집과 사냥을 하면 어디에서 고기에서 염분을 섭취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농사 짓기를 시작하지.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소금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왜? 곡식에는 염분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자, 요게 이제 이유가 요거지. 곡식에는 염분이 적기 때문에 소금 섭취하기가 힘들어. 옛날에도 바닷가에서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이걸 뭐라 그래? 바닥에서 멀리 떨어진 곳, 내륙지방이라 그러잖아. 내륙지방. 이 살던 사람들에게 소금이 매우 귀중한 필수품일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은 얼마 되지 한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단위가 가족, 마을, 도시로 커질수록 필요한 소금의 양은 훨씬 많아진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이 하루에 얼마였다고? 하루에 3g밖에 안 돼. 아주 조금이야. 근데 그게 가족, 마을, 도시로 커지면서 그 소금의 양도 점점 커지고 늘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소금을 확보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였고 그 과정에서 문명도 함께 발전했던 것이다. 생명맛. 처음에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소금이고요. 두 번째, 음식의 맛을 살리고 식품을 신선하게 해주는 소금이야. 그럼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이 나왔지, 그지? 만약 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소금을 먹는 것이라면 한 사람이 1년에 1kg 정도의 소금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의 몇 배가 넘는 소금을 소비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는 까닭은 소금이 지닌 자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먹는 까닭 소금이 지닌 짠맛의 매력 때문이다. 자, 그 짠맛의 매력이 무엇일까? 보자.
소금은 그냥 먹으면 너무 짜고 쓰기까지 하지만 음식의 본연의 맛과 잘 어울려지면 그 맛을 더욱 좋게 해주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 소금의 역할 두 번째네. 처음에는 뭐야?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해주는 거지, 그지?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음식의 맛을 살리는 거야. 음식의 맛을 살림. 그 때문에 사람들은 차나 커피와 같은 몇몇 기호식품이나 과일을 빼고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는다. 우리 밥상에 흔히 올라오는 김치도 마찬가지다. 김치 네모하고 지금부터 네모하는 거는 여기 지금 네모하는 거는 자 소금을 이용하여 맛을 살린 음식의 예야. 음식의 예에 처음에 김치가 있어. 김치. 자, 김치를 담글 때 먼저 채소를 소금을 절이는데 소금에 절인 풋성기가 발효되면서 맛있는 신맛을 낸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소금을 뿌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뭐가 있어 또? 생선과 고기가 있지, 그지? 생선 그리고 고기. 또 자, 맛을 살린 음식에 생선과 고기가 지닌 본래의 맛에 소금이 어우러지면서 더욱 맛깔스럽게 변하는 것이다. 소금은 식품을 보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줄짝 쳐야겠지. 소금의 역할 나왔다, 그지? 세 번째. 자, 소금의 역할 세 번째.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해준다. 유지해줌. 요즘은 냉장고 덕분에 음식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지만 냉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던 옛날에는 그러기 어려웠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식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소금을 이용했다. 소금은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 주어 식품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요게 이제 소금을 넣으면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미생물 발생을 막아준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생선은 소금에 절이면 또 네모하는 것들은 뭐냐면 소금을 이용하여 보존 기간을 늘린 식품의 예로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보존 기간이 길어져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 내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바닷가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지, 그지? 사람들이 굴비나 강고등어, 생선을 소금을 절인 얘가 굴비, 강고등어 있어. 강고등어를 맛볼 수 있었던 것도 소금 덕분이다. 소금에 절인 고기를 훈제하는 것도 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소금은 생선이나 고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채소의 보존 기간도 늘려준다. 뭐 있니? 얘가 뭐 있었지? 고기, 채소, 그리고 생선, 고기, 채소 이 세 가지가 있다. 그지? 보존 기간을 늘린 얘가. 온대지방 사람들은 겨울이 되어 채소를 먹을 수 없게 되면 극심한 비타민 부족 현상을 겪는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소를
염장, 소금에 절이는 거야. 염장하였고 이것을 겨울까지 먹으며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하였다. 우리 김장하는 거 이게 다 채소를 먹기 위한 거지, 그지? 여기까지가 가운데 부분이야. 여기까지가 가운데고 마지막 끝부분. 자,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소금은 그 자체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 첫 번째였지.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또한 소금은 음식 맛을 더하고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한다 해가지고 앞에서 제시한 소금의 역할을 요약하여 정리해주고 있고 이처럼 소중한 존재가 바로 하얀 황금. 자, 하얀 황금 즉 소금이다. 요거는 소금은 하얀 황금이다. 황금만큼 아주 값어치 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하얀 황금이다. 은유법이지. 소금은 A는 B이다. 소금은 하얀 황금이다. 은유법을 사용해서 소금의 가치를 어디에? 가치를 황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황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소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우리 뒤에 정리해보자. 자, 갈래는요, 설명문이고, 성격은 소금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지 분석해놨고, 그리고 설명문이니까 객관적으로 해야겠지. 객관적. 소재는 소금이고,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인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 소금의 역할을 설명 같은 게 되게 체계적이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전달하고 있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처음 보면 예부터 중요한 존재였던 소금이 나와 있고 가운데는 소금의 역할과 필요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끝에는 소금의 역할을 한 번 더 앞에 거 정리하면서 강조해주고 있다. 소금의 역할 보면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체액의 중요 성분이 되어 혈액이 되고 또 뭐 있지? 혈액이 되었고 우리 앞에 잠깐 볼까? 잠깐 보면 혈액과 위액이 되었다 그지? 자, 체액 혈액과 위액이 되었지 그지? 위액이 되어가지고 영양소를 갖다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였고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게 하는 것도 소금이 하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소금은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거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은 소금을 확보하는 일을 매우 중요시했고 소금의 특성은 소금의 짠맛은 음식과 어우러져 그 맛을 더욱 좋게 해주고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 기호식품 차나 과일 이런 빼고는 대부분 소금을 넣고요.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방지하지 그지? 그래서 식품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게 하고 그래서 그 예로 굴비, 강고등어, 소금에 절인 고기를 훈제하는 방식, 채소를 염장하여 겨울까지
먹는 그런 김장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소금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 몸에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맛을 살린다,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까지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봤다면 이제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볼게. 제목부터 봐. 맛있게 먹은 소금 병을 부른다. 소금이 병을 부른대. 그러면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지? 소금에 대해 부정적이고 앞에 글은 설명문이라면 여기는 자, 주장하는 글이야. 글의 형식이 달라. 소재는 같은데 둘 다 소재는 소금이야. 근데 앞에 글은 설명문이고 그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맛있게 먹은 소금이 병을 부른다. 여기는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주장하는 글이야. 그래서 글의 형식이 다르고 소재는 같지만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두 개의 글을 보는 거야. 주장하는 글이니까 처음, 가운데, 끝이 아니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져. 서론이고요. 자, 언제부턴가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현실의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 현실의 문제 상황 제시. 제시해주면서 지금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불러일으켜서 왜 이렇지, 뭐가 원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학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 같은 불안정한 생활 환경도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겠지만 무엇보다 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학업 성적이라든지 부모의 갈등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적석식품이나 식품과 외식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이 아이들을 건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적석식품과 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 앞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학교 성적, 부모와의 갈등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적석식품하고 외식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이 문제인데 이것도 이거부터 문제가 이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간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그러니까 소금이 문제라는 거야. 과다한 소금 섭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소금 섭취에 대한 문제 제기. 과다하게 섭취한 소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겠지. 소금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세포 생물학자들은 세포 생물학자들을 얘기를 하네. 그냥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 세포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훨씬 더 이 말이 권위가 있어 보이지. 현대사에서 겪는 건강 문제 대부분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체내 수분이 부족한 이유가 물을 적게 마시기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너무 짜게 먹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누군데요? 세포 생물학자들이요. 우리 지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는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건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아니고요. 우리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금이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뭐 같다는 거야? 물도둑이라는 것이다. 자, 비유적 표현했지. 소금은 물도둑이다. 여기도 은유법이네. 그치? 은유법을 사용했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비유적 표현으로
소금이 체내 수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했는데, 우리 소금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랬지. 소금이 수분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몸속에서 나트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뉜 소금, 아까 이제 앞에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나뉜다 그랬지. 쉽게, 근데 그거 나뉘어가지고 쉽게 물과 결합한대요. 여기서부터는 소금이 몸 속에서 세포로부터 물을 빼앗는 과정, 물을 빼앗는 과정이 나오는데, 즉 세포로부터 물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자, 소금에 절인 육류나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도 뭐야? 우리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랬지. 그거 왜?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자, 이유도 그 때문이다. 부패균은 주로 조직 속 수분에서 가장 먼저 생성하는데, 소금이 조직 속 수분을 빼앗아 부패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한다. 자,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야. 왜? 부패균을, 수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부패균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이지. 우리 몸은 수많은 체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신체가 건강하려면 체세포가 건강해야 한다. 음식을 너무 짜게 먹으면 체세포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자, 체세포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소금이 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우리의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소금을 가다하게 섭취하면 혈관이 좁아져서 비타민, 미량 영양소, 효소, 단백질 등이 세포로 이동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체세포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혈압이 높아져 순환장애가 생기며 심장 또한 약해져 다른 기관에도 문제가 생긴다. 여기까지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있니? 짜게 먹으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체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또 혈관도 좁아져가지고 비타민, 미량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양이야. 적은 양을 미량이라 그러거든. 이런 영양소, 효소, 단백질 등이 세포를 이동하기 힘들고, 그래서 혈압 높아지고 심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도 이상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한 3g이라 있지 앞에, 그지? 3-4g 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필요량보다 몇 배나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 우리는 필요량보다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어요. 더욱더 큰 문제는 아이들까지 그러한 식습관, 어떤 식습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따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소금. 근래에는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똑같은 혹은 더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혈액량이 적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어른들보다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혈액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더 위험하다는 거지. 가단 소금 섭취가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는 주장의 근거 첫 번째. 왜? 어른들보다 혈용량이 적기 때문에, 염화나트륨 비율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신진대사도 문제고 혈압도 높아지고 그렇겠지, 그지? 이뿐만 아니라 어릴 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자, 어릴 때 소금을 많이 먹으면요, 혀가 둔감해져 점점 더 짜고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의 근거는, 자, 염화나트륨 속에 비율이, 염화나트륨, 혈액 속의 염화나트륨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위험하다는 거고, 그리고 점점 더 이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점점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된다는 것이야. 짠맛은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한다. 만약 계속해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한다면 아이들은 이런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음식을 계속 먹는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 결국 포식증이나 비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쾌감 중추를 자극하고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포식증이나 비만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가단 소금 섭취 결과, 소금 섭취 결과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자,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 그래서 근거 세 번째가 나온다. 그리고 자,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객관적 연구 결과로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주장의 신뢰성을 높임. 자, 연구팀에서 4세에서 18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 1688명을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짜게 먹는 아이들일수록 음료를 많이 마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짜게 먹으면 음료를 많이 마신대. 소금이 체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그만큼 갈증이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갈증을 달래기 위해 건강에 좋은 음료가 아니라 단맛이 강한 탄산 음료를 찾는다. 콜라 같은 걸 찾게 되는 거지. 탄산 음료 속에 녹아있는 탄수화물은 비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또한 짠 음식을 먹을 때 주스나 콜라와 같이 당분이 높은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압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한다. 오, 그럼 더 위험하겠네, 그지? 자, 이게 이제 짠 음식과 당분이 높은 음료를 마실 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야.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자, 혈압이 상승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요리할 때 소금을 일부러 적게 넣기도 하고 저염식 음식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소금은 쉽게 먹을 수 있는 적석식품이나 어디 있다고 통조림, 소세지 같은 곳에 더 많기 때문에 먹거리 선택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본론이야.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쭉 나오지. 그래서 결론은요. 소금 먹지 말자는 게 아니야. 소금은 분명 맛있는 유혹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의 세포를 죽이고 건강을 위협한다. 특히 무심코 먹은 맛있는 음식이 큰 병이 되어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챙겨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능사는 잘하는 일, 이런 뜻이야.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들의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이게 주장이야. 먹지 말자는 게 아니고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글쓴이의 궁극적인 주장이야. 궁극적인 주장이고, 자, 뭐 하자고? 소금 섭취를 줄이자고. 자,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나왔지, 그지? 넘어갈게요. 정리해 볼게요. 자, 갈래는 무슨 걸 주장하는 글이고, 과학적, 객관적 연구자료 이런 거 나왔지, 그지? 논리적, 그리고 객관적이고, 소재는 소금이고, 그리고 가다한 소금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소금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자, 현실 상황, 아이들이 지금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거, 적색식품과 외식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 현실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적 사실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내용 정리 보면 제재입자임 서론은요,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아이들이 나왔고,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 그리고 결론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하는 소금 섭취고요. 그 다음에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요, 처음에 체세포에 수분을 빼앗아 가고, 그러면 체세포가 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이동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면 순환장애가 생기고 심장 또한 약해져 가지고 다른 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특히 혈액량이 적은 아이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하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량은 아주 적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 상황이고, 소금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거고, 글쓴이 관점은 부정적이지, 그지? 글쓴이가 바라보는 소금의 특성은요, 수분을 빼앗아 가고 혈관을 좁히는 등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고,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법은요,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치기 위해 가지고 과학적 사실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영국의 대학 연구팀에서 관찰한 객관적 연구 결과를 또한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